안녕하세요. 요즘처럼 시장이 어디로 튈지 모를 때, 오히려 한 발짝 좀 떨어져서요. 10년 이상 긴 호흡으로 볼 만한 기업들을 찾아보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네, 맞아요. 마침 최근 시장 예상을 확 뛰어넘는 성과로 눈길을 끄는 두 기업이 있어요. 바로 우버, 그리고 비바 시스템즈인데요. 오늘 이 두 기업의 장기적인 성장 가능성을 함께 좀 깊이 파헤쳐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게 단기적인 주가 등락이나 시장 분위기에 너무 휩쓸리기보다는 기업 자체가 가진 힘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본질적인 경쟁력, 그리고 앞으로 한 10년 이상 꾸준히 성장할 수 있을까? 그 잠재력을 들여다보는 게 중요하죠. 그렇죠. 오늘 이야기할 우버와 비바 시스템즈가 왜 그런 관점에서 주목받는지 그 이유들을 하나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좀 익숙한 이름부터 시작해 볼까요? 바로 우버입니다. 네, 우버. 사실 우버 하면 예전에는 그 만년 적자 기업 이미지가 좀 강했잖아요. 아, 네, 그랬었죠. 그런데 최근 몇 년 사이에 아주 극적인 반전을 보여줬어요. 2025년 2분기 실적만 봐도 그렇죠. 매출은 작년 같은 기간보다 18% 늘어서 127억 달러. 특히 순이익은 무려 33%나 증가해서 14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와. 이게 단순히 일회성 호재 덕분이다라기보다는 회사의 체질 자체가 좀 튼튼해지고 있다. 이런 신호로 봐도 될까요? 네. 그 숫자 자체도 물론 인상적이긴 한데요. 제가 볼 때는 더 의미심장하게 봐야 할 게 자유현금 흐름, 그러니까 프리 캐시플로우입니다. 아, 현금 흐름이요. 네. 이게 전년 대비해서 44%나 급증해서 25억 달러에 달했거든요. 44%나요? 와, 네. 이게 왜 중요하냐면 단순히 회계장부상의 이익이 아니라 실제 사업 운영을 통해서 벌어들여서 회사가 빚을 갚든 투자를 하든 아니면 주주에게 돌려주든 그야말로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진짜 현금이거든요. 아하. 진짜 쓸 수 있는 돈. 그렇죠. 이게 이렇게 크게 늘었다는 건 뭐랄까 외부 자금 조달에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성장 동력을 만들거나 혹은 위기에 대응할 체력이 강해지고 있다는 아주 긍정적인 신호죠. 그렇군요. 그리고 꾸준히 늘고 있는 월간 활성 사용자 수나 총 예약 건수 이런 것들도 우버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여전히 탄탄하다는 걸 뒷받침하고 있고요. 진짜 현금이 늘고 있다는 점. 아, 그게 중요하네요. 그리고 또 하나, 우버의 사업 모델 자체가 갖는 좀 흥미로운 특징도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점이죠? 요즘처럼 보호무역주의다, 지정학적 김장이다, 이런 시기에도 상대적으로 영향을 좀 덜 받는다는 점이죠. 아, 제조업체들처럼 관세 폭탄을 맞거나 공급망 문제로 골머리를 앓을 일이 좀 적다는 건데 이게 서비스 플랫폼이 하는 특성 덕분이겠죠, 아무래도. 네, 맞습니다. 그런 구조적인 안정성도 무시할 수 없는 장점이죠. 그 외부 변수에 덜 흔들린다는 건 그만큼 예측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도 되니까요. 근데 더 놀라운 건요, 경영진 스스로도 아직 성장할 여지가 무궁무진하다고 본다는 점이에요. 아, 그래요? 네, CEO인 다라 코스로샤히가 최근 실적 발표 때 이런 말을 했어요. 미국 10대 주요 도시의 18세 이상 인구 중에서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우버를 이용하는 고객 비중이 아직 20%에 불과하다고요. 20%요? 잠깐만요. 이미 우리 주변에 우버 없는 생활을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인데 아직 5명 중 1명만 쓰고 있다는 거군요. 그렇다는 거죠. 로 파고들 시장이 넓다는 뜻이겠지만 혹시 이걸 다른 시각으로 보면요. 그만큼 아직 모두의 서비스가 되기에는 뭔가 좀 장벽이 있다. 이런 의미는 아닐까요? 음, 택시나 대중교통 같은 기존 강자들과의 경쟁이 여전히 만만치 않다는 방증일 수도 있고요. 아주 날카로운 지적이십니다. 실제로 그 낮은 침투율이라는 게 양날의 검일 수 있어요. 말씀하신 대로 아직 대다수의 잠재 고객을 끌어들이지 못했다는 의미로 해석될 여지도 분명히 있습니다. 경쟁 환경도 여전히 치열하고요. 그렇죠. 하지만 또 우버가 가진 그 강력한 네트워크 효과와 브랜드 인지도 이런 걸 고려해야 합니다. 사용자가 많아질수록 운전자도 늘고 이게 다시 대기시간 단축이나 서비스제 향상으로 이어져서 더 많은 사용자를 끌어들이는 그런 선순환 구조를 이미 구축했잖아요. 네, 그건 그렇죠. 그래서 어쩌면 그 20%라는 수치는요, 현재의 비즈니스 모델로는 만족시키지 못하는 나머지 80%의 니즈를 파악하고 그들을 위한 새로운 서비스나 접근 방식을 고민해야 한다.
이런 과제를 던져주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아, 단순히 기존 서비스를 그냥 확장하는 것 이상의 어떤 전략적인 변화가 필요할 수도 있다. 뭐 이런 거죠. 그렇군요. 단순히 아직 먹을 파이가 많다, 이게 아니라 그걸 어떻게 먹을 것인가, 이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말씀이시네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또 빼놓을 수 없는 미래 변수, 바로 자율주행 아니겠습니까? 아, 자율주행. 그렇죠. 우버에게는 이게 위협일까요? 아니면 기회일까요? 우버는 이걸 명백히 기회로 보고 아주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아, 그런가요? 단순히 언젠가 닥쳐올 위협으로 보고 그냥 수동적으로 기다리는 게 아니고요. 자율주행 기술을 자기네 플랫폼에 통합하려는 시도를 이미 하고 있죠. 직접 모든 기술을 개발하기보다는 웨이모 같은 자율주행 기술 선도 기업들하고 파트너십을 맺고요. 일부 도시에서는 벌써 자율주행 차량을 이용한 차량 호출이나 음식 배달 서비스 이런 거 시범 운영 중이에요. 벌써요. 네. 장기적으로 보면 운전기사 인건비라는 가장 큰 비용 구조를 혁신적으로 개선할 잠재력이 있고 또 어쩌면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모빌리티 서비스를 만들어낼 수도 있겠죠. 물론 기술적인 완성도 문제라든가 규제 문제, 그리고 사람들이 운전대 없는 차를 선뜻 받아들일지 이런 심리적 장벽 같은 넘어야 할 산도 많긴 합니다만 그래도 미래 모빌리티 시장의 주도권을 놓치지 않으려는 우버의 의지는 아주 분명해 보입니다. 네, 그렇군요. 우버가 가진 그 플랫폼 파워에다가 미래 기술 접목 가능성까지 확실히 장기적인 그림을 그려볼 만한 요소들이 많네요. 그렇죠. 자, 그럼 이제 시선을 조금 다른 곳으로 돌려볼까요? 네. 우버가 우리 일상의 이동과 소비라는 아주 거대한 영역을 파고드는 플랫폼이라면 이번에는 아주 특정하고 전문적인 산업 분야의 핵심 두뇌 역할을 하면서 성장하는 기업입니다. 바로 비바 시스템즈인데요. 아, 비바. 아마 이름은 좀 생소하게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럴 수 있죠. 제약 및 생명과학 산업, 이른바 라이프 사이언스 분야에 특화된 클라우드 기반 소프트웨어를 제공하는 회사죠. 맞습니다. 이게 일반적인 기업용 소프트웨어 회사들하고 가장 차별화되는 지점이죠. 비바는 처음부터 제약, 바이오테크, 의료기기 회사들처럼 규제가 아주 극도로 까다롭고 업무 프로세스가 복잡한 산업에만 집중했어요. 아, 딱 그 분야만. 네. 신약 개발부터 임상시험, 허가 승인, 그리고 영업 및 마케팅에 이르기까지 이 산업 특유의 요구사항들은 사실 범용 소프트웨어로는 도저히 충족시키기가 어렵거든요. 그렇겠네요. 비바는 바로 이 틈새를 파고들어서 고객들이 규제는 잘 준수하면서도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돕는 그런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하면서 독보적인 위치를 구축한 거죠. 특정 분야를 아주 깊게 파고들어서 대체 불가능한 존재가 되었다. 이런 거군요. 그렇죠. 실적을 보면 그런 전략이 얼마나 효과적인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2025년 2분기, 그러니까 비바의 회계 연도로는 2026년 2분기인데요. 네. 이때 매출이 전년 같은 기간보다 17% 증가한 7억 8,910만 달러를 기록했고 순이익 역시 똑같이 17% 늘어서 2억 300만 달러를 달성했습니다. 성장세가 아주 꾸준하네요. 네, 꾸준하죠. 그리고 비바는 이미 연매출 30억 달러라는 중기 목표를 달성했습니다. 벌써요? 네. 근데 여기서 멈추지 않고요. 이제는 2030년까지 연 매출을 현재의 2배 수준인 약 60억 달러까지 늘리겠다. 이런 아주 야심찬 목표를 제시했어요. 60억 달러요? 와, 2배네요. 그렇죠. 이걸 달성하려면 앞으로 5년간 해마다 평균 14.9%씩 성장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오는데요. 15% 가까이. 쉽지 않을 텐데요. 네, 상당히 높은 목표처럼 보일 수 있죠. 하지만 비바가 가진 그 강력한 경쟁 우위, 즉 경제적 해자, 이걸 고려하면 시장에서는 충분히 달성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경제적 해자요? 네, 그 해자의 핵심이 바로 높은 전환 비용이라는 거고요. 아, 높은 전환 비용. 맞아요. 이 개념이 비바의 핵심 경쟁력이라고 많이들 이야기하던데요. 이게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 좀 더 생생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왜 고객사들이 한번 비바를 쓰면 다른 곳으로 옮겨가기가 그렇게 어렵다는 건가요? 네, 여기서 좀 주목할 점은요. 이게 단순히 다른 프로그램 쓰는 법 배우기 귀찮아서 이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아, 그런 차원이 아니군요. 네, 한번 비바 시스템에 회사의 모든 중요한 데이터, 예를 들어 신약 개발 정보라던가 임상시험 기록, 규제 관련 문서, 고객 관리 정보 이런 것들을 다 쌓아놓고 업무 프로세스를 거기에 완전히 맞춰놨다고 상상해 보세요. 네. 이걸 다른 회사 시스템으로 옮기려면 첫째, 그 엄청난 양의 데이터를 오류 없이 이전하는 것 자체가 정말 거대한 프로젝트입니다.
시간도 오래 걸리고요. 아, 데이터 옮기는 것부터가 일이군요. 그렇죠. 둘째, 직원들이 완전히 새로운 시스템 사용법을 익혀야 하는데 여기에도 당연히 시간과 비용이 들겠죠. 교육 비용도 만만치 않겠네요. 네. 셋째, 이게 가장 골치 아픈 부분일 수 있는데 그 새로운 시스템이 기존의 회사에서 쓰던 다른 시스템들 있잖아요. 뭐 회계 시스템이라든지 인사 시스템 같은 것들. 이것들과 제대로 연동될지 장담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아, 시스템끼리 충돌할 수도 있겠군요. 최악의 경우 업무 전체가 마비될 수도 있어요. 이게 마치 수십 년 된 우리 집 배관을 최신 스마트홈 시스템에 맞게 전부 교체하는 거랑 좀 비슷하다고 할까요? 비유가 확 와닿네요. 너무 복잡하고 비용도 많이 들고 또 잘못 건드렸다가 더 큰 문제가 생길까다 그냥 쓰던 거 계속 쓰게 되는 거죠. 이런 여러 가지 유형, 무형의 비용과 위험 부담 때문에 비바의 고객 이탈률은 극도로 낮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비바의 강력한 경제적 해자가 되어서 안정적인 수익을 보장해 주는 겁니다. 와, 진짜 한 번 발을 들이면 빠져나오기가 정말 힘든 구조네요. 말씀하신 대로 잘 짜인 성벽 같아요. 네, 그렇죠. 그런데요, 요즘 기술 변화 속도가 워낙 빠르지 않습니까? 만약에 훨씬 더 저렴하면서 혁신적인 기능을 갖춘 경쟁 솔루션이 등장하고 심지어 말씀하신 그 데이터 이전이나 시스템 통합의 어려움까지 싹 해결해 준다면 비바의 해자도 언젠가는 무너질 수 있지 않을까요? 고객사들이 불편과 비용을 감수하고서라도 넘어갈 만한 유인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물론입니다. 영원한 해자라는 건 없죠. 어떤 기업이든 끊임없이 혁신하지 않으면 도태될 수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질문이세요. 비바 역시 이 점을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몇 년간 인공지능, AI 기술을 자사 플랫폼에 통합하는 데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어요. 아, AI요? 네. 이건 단순히 유행을 따라가는 차원이 아니고요. 말씀하신 그 해자를 더 깊고 넓게 파는 전략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해자를 더 깊게 판다. 어떤 식으로요? 예를 들어서 AI를 활용해서 신약 후보 물질 발굴 시간을 단축시킨다거나 아니면 방대한 임상 데이터 속에서 의미 있는 패턴을 찾아낸다거나 영업 담당자들에게 가장 효과적인 마케팅 전략을 제안하는 식으로요. 고객사의 핵심 업무 자체를 더 스마트하게 만들어주는 거죠. 아, 업무 효율을 극대화시키는 거군요. 그렇죠. 이렇게 AI 기능이 플랫폼 깊숙이 통합될수록 고객사들은 비바 시스템 없이는 업무 효율성을 유지하기가 더 어려워지고 결과적으로 비바에 대한 의존도는 더 높아지게 됩니다. 아하. 즉, AI는 비바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장기적인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핵심 열쇠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경쟁자가 단순히 더 저렴한 솔루션을 제공하는 것만으로는 넘보기 어려운 어떤 기술적, 기능적 격차를 벌리는 효과가 있는 거죠. 그렇군요. AI 도입이 단순히 기능을 추가하는 걸 넘어서 고객사들을 더 강력하게 묶어두는 효과까지 있다는 거네요. 아, 정말 흥미롭습니다. 네. 자, 이렇게 두 기업 이야기를 쭉 들어보니 참 다른 방식으로 각자의 영역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만들어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죠. 우버는 우리 일상생활 전반에 걸친 거대한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끊임없이 확장하는 뭐랄까 문어발식 플랫폼이라면 비바는 제약 생명과학이라는 아주 전문적인 영역을 깊게 파고들어서 누구도 넘볼 수 없는 성체를 구축한 느낌이랄까요? 네, 정확히 보셨습니다. 두 기업의 성장 공식은 좀 다르지만 공통적으로 아주 강력한 경쟁 우위를 확보하고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네. 우버는 앞서 말한 그 낮은 시장 침투율에서 오는 막대한 성장 잠재력, 그리고 자율주행 같은 미래 기술과의 결합을 통해서 또 한 번의 도약을 꿈꾸고 있죠. 이미 구축된 플랫폼 위에서 새로운 서비스를 계속 얹어갈 수 있다는 그 확장성이 무기고요. 확장성. 반면에 비바는 한 번 고객은 영원한 고객에 가까운 높은 고객 충성도를 바탕으로 안정적인 성장을 구가하면서 동시에 AI라는 새로운 기술을 통해서 기존 고객들에게 더 높은 가치를 제공하며 수익을 늘려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약생명과학 산업 자체가 꾸준히 성장하는 분야라는 점도 긍정적이고요. 하지만 아무리 좋은 기업이라도 투자는 항상 신중해야겠죠. 예상치 못한 시장의 변덕이라던가 새로운 규제가 등장할 수도 있고 혹은 더 강력한 경쟁자가 나타날 수도 있으니까요. 이런 위험 요인들도 당연히 고려해야 할 것 같습니다. 당연합니다. 투자에 리스크가 없는 경우는 절대로 없습니다. 거시경제 상황이 급변할 수도 있고 특정 산업에 대한 규제가 갑자기 강화될 수도 있으며 기술 혁신으로 인해서 기존 강자가 하루아침에 위협받을 수도 있죠. 그렇죠.
중요한 것은 그런 위험 가능성을 인지하면서도 이 두 기업이 가진 근본적인 강점, 예를 들어 우버의 네트워크 효과와 플랫폼 확장성, 또 비바의 높은 전환 비용과 산업 내 독점적 지위, 이런 것들이 앞으로 닥칠지 모를 어려움들을 극복하고 장기적으로 성장 스토리를 이어갈 수 있을 만큼 충분히 강력한가 하는 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기적인 주가 변동에 너무 일희일비하기보다는 기업이 가진 본질적인 가치와 성장 전략에 집중해야 한다고 계속 강조하는 것이고요. 네, 맞습니다. 오늘은 앞으로 10년 후가 더 기대되는 성장주로 꼽히는 우버와 비바 시스템즈, 이 두 기업의 속사를 좀 깊이 들여다봤습니다. 네. 서로 다른 매력과 성장 공식을 가졌지만 각자의 영역에서 미래를 착실히 준비하는 모습이 아주 인상 깊었습니다. 역시 핵심은 짧은 시각이 아니라 긴 호흡으로 기업의 성장 여정을 바라보는 것이겠네요. 그렇죠. 오늘 나눈 이야기들이 여러분께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기업의 본질적인 가치를 파악하고 또 투자 아이디어를 얻는데 조금이나마 영감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 변화 속에서 기회를 발견하는 눈을 기르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나눈 우버나 비바 시스템즈처럼 여러분은 어떤 기준으로 미래에 크게 성장할 기업을 찾아보고 계신가요? 어쩌면 우리가 매일 겪는 작은 불편함이나 혹은 빠르게 변하는 사회 모습 속에서 다음 시대를 이끌 새로운 성장 동력을 발견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한번 주변을 다른 시각으로 둘러보시는 건 어떨까요? 다음에 더 흥미로운 탐구로 돌아오겠습니다.